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인데요. 이제 벌써 7월달이 다 끝나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7월 중 계획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오늘 첫 번째 뉴스 검찰 관련 어제 6탄전이 벌어졌잖아요. 사상 초유의 일이죠. 그야말로 이건 저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 동남아시아 이런 저개발 도상국가에서도 또 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조금 덜 발전된 나라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건 세계 아마 검찰 역사에 남을 일인 것 같아요. 이러한 창피한 일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4.15 선거 이후의 압승에 도취해 있고 지금 현재는 그 위기 국면이 생각보다 불과 석 달 만에 빨리 오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바로 윤석열 제거에서부터 시작하자. 이런 작전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검언 유착 사건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러한 불상사가 생긴 것이 아니냐.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지금 이제 맞 고소전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건으로 이미 서울 고검에 고소를 해놨고 있고, 정진웅 부장판사 검사의 경우에는 무고, 그 다음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것으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법정 투쟁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말 부끄럽다, 이것이 한마디로 정리해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한동훈 측에서는 굉장히 기민하고 아주 꼼꼼하게 현장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변호인을 부른다 하면서 시간을 좀 벌었어요. 당연히 검사니까 그 제1의 기본 원칙이 압수수색 변호인 없이 하면 불법이니까 불렀겠고, 그 부른 거에 대해서 정진웅 오케이를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화를 거는 사이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와 있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면 이 유심칩 하나를 압수수색하는 걸로 압수수색 영장에는 딱 제한돼 있어요. 근데 이 유심칩은 압수해봐야 사실상은 깡통 정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작 넣는다고 하는 것이 이 연락처 하고 문자 메시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연락처하고 그러니까 연락처라든가 문자 메시지를 넣으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그게 유심칩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설정 자체를 유심칩에 메모한다, 이렇게 남긴다, 이것을 설정을 해 놔야만이 이 연락처라든가 문자 메시지가 거기 기록이 남는 것이지, 설정을 안 해놓으면 거기에 기록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이 유심칩에는 원천적으로 이 사진이라든가 음성 파일은 거기에 저장을 해놓을 수가 없대요.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심칩을 말하자면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이 바로 유심칩인데, 유심칩을 가져가 봐야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쇼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아침에 자세하게 좀 나와 있는 여러 언론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지난달 6월 16일 날 이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 한 대를 압수수색했어요. 근데 이 아이폰 두 대를 한동훈이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대는 지난 6월 16일 날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는 유심칩을 한동훈이한테 돌려줬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유심칩을 가져가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줬는데, 지금 현재 7월 23일 날, 그러니까 6월 16일에서 23일이면은 거의 한 달 마이너스 일주일이잖아요. 3주 만에 압수수색을 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유심칩만 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상하다. 내용이 없는 건데 거의 열어봐야 별 볼 일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연락처나 메시지는 남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심칩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불과 3시간 만에, 그러니까 어제 현장에서 이 유심칩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변호인이 와가지고. 근데 변호인이 도착한 시간이 오후 1시 반쯤이래요. 돌아가는 시간이 4시쯤. 그러니까 3시간도 안 걸려서 유심칩을 다시 돌려준 거예요. 이 얘기는 유심칩을 봐도
별 것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냥 쇼만 했거나 이런 그 해석들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이 유심칩을 제대로 분석하고 하려면 거기에 저장된 정보가 많을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 것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영장 집행하면서 이 폭행 사건의 원초적 이 대상 물건이 됐던 유심칩, 그야말로 왜 수사팀에서 이렇게 무리하게까지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전화를 걸 때 이 휴대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뭔가 정보 제거를 하는 것 같아서 그야말로 업무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즉 압수영장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것이 정진웅 측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정보 제거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느냐, 이것은 뭔가 수사팀에 큰 오판이 있다. 그리고 이 정진웅 부장검사가 그 몸을 날리면서 말하자면 그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면서 한 얘기가 이 얼굴로, 그러니까 얼굴 인식, 페이스 인식으로 이 휴대폰을 해제하는 걸로, 암호를 해제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왜 이 페이스 인식으로 해제하려냐 그랬는데, 실제로 이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 암호는 페이스 인식이 아니고 번호 인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 수사팀에서 기초적인 정보조차도 제대로 한동훈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데서 나타난다. 아니, 한동훈 검사장 전화하는 거 한두 번 그 본 사람들이 검찰 내 한두 명이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친구들끼리 하다 보면 이 패턴으로 하는 건지 번호로 하는 건지 얼굴 인식으로 하는 건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 검사장이 암호 이 푸는 거를 어떻게 하는 것조차도 아직까지, 지금 이 수사 착수를 언제 했는데 모르고 수사를 한다. 이 얘기는 수사의 ABC도 모르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대로 형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정진웅이가 이런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비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평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변호인 입회권을 침해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 한동훈과 그 다음에 정진웅이 현장에서 설전을 또 벌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니까 이 급속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좀 압수수색 하려면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한동훈 측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진웅 쪽에서는 급속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한다, 그래서 강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한동훈 측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급속을 요한다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정 부장은 그것은 수사팀의 재량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월 16일 날 처음 압수수색을 갖고 7월 23일 날 영장 받아서 7월 29일 날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놓고 그동안에 시간 허송세월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금 와서 급속을 요한다. 이 급속을 요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자기네 편에 맞는 심의 결과를 내줄 줄 알았는데 수사에서 손띠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이 이성윤, 추미애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는 바로 그랬잖아요. 국회에서 이거 잘못된 결정이다 했잖아요. 그러면 추미애 뜻을 받들어서 수사팀이 지금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급속을 요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이성윤 지금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다. 그래서 더 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수사팀 이렇게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그것은 결국은 윤석열 찍어내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어쨌든 간에 경위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을 지금까지 살리게 된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의 신의 한 수가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 신의 한 수, 중앙일보의 이상헌의 시시각각에서 해석하고 있는 분석입니다. 저도 이 언론을 여러 기사를 보면서 이 이상헌의 시시각각에서 찍은 한동훈이의 신의 한 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는데, 바로 뭐냐, 그 신의 한 수는
지난 2월 13일 날 부산 고검에서 이동재 기자, 그 다음에 이동재 기자의 채널A 후배 기자, 그 다음에 한동훈, 이 세 사람이 고검장실에서 만나서 얘기한 것을 그 후배 기자 백 기자가 녹음을 해놨어요. 만약에 이 백 기자의 녹음 파일이 없었으면 지금 윤석열이는 벌써 날아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 녹음 파일, 이것이 바로 신의 한 수가 된다. 이렇게 이 칼럼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특히 이상은 논설위원도 뭐 당연히 기자 출신 아니겠어요? 이 기자들이 이 검찰 취재하면서 녹음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도 없다. 메모하는 것도 잘 안 한다. 다 기억력, 즉 기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취재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널A 이동재 기자의 후배 기자는 어쩐 일인지 전부 다 이걸 녹음한 거예요. 이 녹음을 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녹음을 하는 바람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나마 식물총장이든 뭐든 간에 지금 살아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녹음, 왜 파일이 중요하냐? 녹음 파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바로 뭐냐? 유시민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 한동훈 검사장이 나 관심 없다.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관심 없다라는 말, 이 말 하나가 또 상당히 중요한 신의 한 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녹음 파일과 신의 한 수라는 말. 왜냐하면 이동재 기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유시민이 이 취재와 관련해 가지고 이동재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시민은 한 월말쯤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 이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관심 없어. 그 사람 미천 드러난 지 오래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 하고 지금의 유시민 의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 이러니까 얼마나 좀 뻘쭘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 상대방이 꺼낸 이 대화 소재, 관심 없다. 즉 한동훈이가 얘기한 관심 없다. 이 말은 결국은 공모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엄청 중요했고 윤석열이를 살리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을 용궁에서 구하는 동아줄은 바로 한동훈이가 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검사장 반드시 구속해서 윤 총장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이 채널A 기자와의 공모, 이거를 혐의를 찾아내는데 지금 모든 이 검찰 수사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지금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주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세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상은 논설위원이 쓴 말은 바로 검찰 윤석열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뭐 이 기사 다 보겠죠. 검찰주의자라는 윤 총장이 검찰이 만신창이가 돼가도 원칙과 소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치욕을 견디며 그의 곁을 지키던 검사들이 하나둘 떠난다. 용기와 기계를 빼면 윤 총장에게 무엇이 남을까? 이 질문이 내내 머리를 맴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이러한 어제 어쨌든 간에 조폭, 난투극, 복수혈전, 이런 용어들이 야권 잠룡들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그냥 아주 혹평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든지 간에.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공작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과 한동훈 죽이기다.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얼마나 두렵길래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사장을 폭력으로 수사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 한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오늘 문 대통령,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이제 오늘 문 대통령 총감독, 추미애 법무 연출, 이성윤 각본의 검찰발 막장 드라마 한 편이 공연됐다. 우리는 지금 나라다운 나라, 검찰개혁의 자화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꼬집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으로 처절한 복수혈전이다.
검찰 개혁을 빙자한 검찰권 허물기다. 인사청문 대상자가 청문위원 조롱하고 임명장 받은 날, 이것은 박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권 수사한다고 수사당하고 폭행당하고 집값 전셋값 올려놓고 세금 걷어 서민 우회한다고 하는 나라. 하루 종일 이 뒤죽박죽 이 모두 벌어졌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제자리로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개탄을 하고 있고요. 홍준표 의원은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한동훈 검사 이전 투구 사건을 보니 문 정권 탄생과 출범에 두 천병이었던 그들이 이젠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절감하겠네요. 자,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은 뭐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느냐면, 윤석열을 의리남이라고 감싸던 여당, 이젠 한동훈 감싼다고 난리다. 이러면서 이 검찰이라는 강력한 칼을 이용하려는 정치권, 그리고 그에 부응하는 검사의 조합,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2의 한동훈, 그 다음에 제2의 이성윤이 계속 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진혜원이가 또 등장했어요. 진혜원 검사 대구지검 유명하죠. 이 박원순 사건 때 그야말로 2차 가해를 앞장서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진혜원이고, 지금 대검의 감찰, 지금 이제 이미 감찰이 진행 중에 있겠죠, 많이. 그런데 아직도 결과를 못 내는 것 보면, 제가 앞에서 얘기한 중앙일보 논설위원회 얘기대로 윤석열 총장 요즘 심기도 안 좋겠지만은 조금 칼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혜원 검사 이 감찰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러는 과정에 어제 이 난투과 관련해서 진혜원다운 글을 또 하나 올렸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같은 지금 현재 어제 이 페북에 올린 글에서 이 몸싸움 이 벌린 거, 이것을 한동훈 검사장을 야만인으로 비유해 가지고요, 영국 작가의 조각상을 그림에 페북에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올리면서 시각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체의 일부는 나뭇잎과 인조 모피로 가렸다, 이런 말을 또 친절하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이죠. 조 장관 압수수색할 때, 집 압수수색할 때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또 이를 여권에선 고의로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먹은 걸 가지고, 즉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런 거를 이 상당히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공직자의 집을 압수수색한다고 언론에 주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짜장면까지 주문해서 먹는 등 문명 국가의 공권력이 가져야 할 품격과 준법의식에 야만적 타격을 가해놓고 막상 자기들이 당하는 상황이 되니 상당히 시끄럽다. 이 야만인들의 행위 때문에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를 설립하기 위해 분투해온 것이 프랑스 혁명 이후 세계의 역사이다. 그러면서 야만화된 한국 검찰 제도도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에서 이 한 검사장을 어제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데서 이 사고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야만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댕기열 환자 쇼의 정진웅 이번 사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신정환 가수 과거에 댕기열에 걸렸다 이러면서 수사기관에 붙잡히기 전에 원정도박 혐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필리핀 현지에서 댕기열에 걸려서 귀국이 늦어진다, 협조를 하지 않았죠. 이런 것처럼 댕기열 환자의 정진웅을 비유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선빵을 날렸냐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 교수가 볼 때는 핵심이다. 한동훈 검사장이 현기증에 쓰러졌냐, 정진웅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 저놈이 뺨으로 내 주먹을 마구 때리고 배로 내 구두발을 마구 찼다는 이야기나 많다. 참 많이 아팠겠다. 그러면서 이번 검사장 폭행 사건은 압수수색 경험이 별로 없는 정진웅의 오버액션에서 비롯된 것이다. 몸싸움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댕기열 환자 쇼하는 것만 봐도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권에서는 윤석열을 쫓아내거나 식물총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검언 유착 사건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사심의위의 장벽에 막혀갖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이 검찰의 힘을 빼는 작업을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공수처법, 어제 공수처 3법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현재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 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인사권 박탈, 수사지휘권 박탈, 이런 걸로 이제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고립무원의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하루 종일 부동산 민심 실검 시위가 있었어요. 그 실검 시위 지금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8일 날은 문재인을 파면한다. 이 박근혜 파면 판결문을 인용해서 문재인을 파면한다. 이거를 실검으로 올려놨고, 어제 오후 2시 4시에는 민주당 독재당 이걸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또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악랄한 문재인의 개가 된 176명의 인민무력부 선전선동부 부역자들은 오늘도 독재자 문재인의 거수기가 돼 힘으로 국민탄압 독재법을 통과시켰다. 이제는 독재 타도를 외치할 때다. 이렇게 지금 이 온라인 선상을 지금 부동산 투쟁하는 네티즌 의원들이 지금 강력하게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이 동조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실검 챌린지의 시위에 동참하셔서 이 들끓어오르는 민심을 정부 여당이 무겁게 알아들이고, 더 이상 부동산 문제가 됐든 이 검경 이 수사권 조정이 됐든 또 검언 이런 데서 정도를 갈 수 있게끔 압박과 견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